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주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음주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 김호중 씨 이야기입니다. 물론 김호중 씨가 어제 사고와 함께 음주를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경찰과 검찰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리고 김호중 씨를 출국 금지까지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경찰에서 신청한 출국 금지가 법무부에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방송에서 지혜롭게 해결하라는 거는요. 네, 빨리 음주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라는 건데요.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법무부에서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 4명 출국 금지 승인한 내용 먼저 팩트로 정리해드립니다. 소속사 대표 매니저도 함께 출국 금지, 관계자들 증거인멸 수사 방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20일 음주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받고 있는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와 매니저 등 관련자 4명에 대한 경찰의 출국 금지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와 함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매니저와 본부장, 대표 등 총 4명에 대해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출국 금지는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신청하면 법무부가 판단해 최종적으로 출국 금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 미주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는 사고 뒤 현장을 이탈해 경기도의 한 호텔로 갔다가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아울러 사고 3시간 뒤 김 씨 매니저가 김 씨의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 진술하고 소속사 본부장이 김 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는 등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폐하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김 씨는 19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전국 투어 콘서트를 마친 후에야 소속사를 통해 자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호중 씨는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 조남관 변호사와 추영훈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김호중 씨와 소속사에서 자진해서 음주 시인을 하고 사과문을 발표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조남관 변호사에 의해서 이러면은 구속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콘서트가 끝나고 음주를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음주 시인한 거는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찰 쪽에서는 이미 선을 넘은 행동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출국 금지를 신청한 것 같습니다. 조남관 변호사는 성명문을 통해 변호인 선임 이후 사건의 실체와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 관계를 검토하던 중 창원 공연 전날인 17일 밤늦게 김호중이 소속사를 통해 신경 변화를 알리는 입장을 먼저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기사는 이렇게 났지만서도 너무 늦었기 때문에 강남경찰서에서 출국 금지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거는 이렇게 되면은요 완전히 범죄인 취급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증거 은멸 혐의가 커졌다라는 건데요. 우리 팬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조 변호사는 현재 음주운전에 대해 직접 증거가 부족해 보이므로 끝까지 다투면 무죄를 받을 수도 있지만 무죄보다 중요한 게 국민과 팬들의 신뢰이며 이를 지키려면 정직이 최고의 자산이라며 변호인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증거나 법리로서 들끓는 국민적 공분을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본인도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조남관 변호사는 이거를 밝힌 겁니다. 또 경찰과 조사 일정을 조율해 20일 오후에 김호중이 자진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었으나 경찰 측 사정으로 조사가 연기되면서 신속히 김호중과 소속사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도리라고 판단해 입장문을 알리게 됐음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조 변호사는 김호중 씨 출석 일정은 미리 공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아쉽다고 한 거는요. 김호중 씨가 현장에서 음주를 인정하고 보험 처리했다라면 이렇게 사건이 커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음주 운전은요. 음주를 본인이 인정하더라도 무혐의를 받을 확률이 커졌습니다. 예전에 크림빵 사건 아십니까? 국민들의 공분을 산 사건인데요. 임신한 아내를 위해서 크림빵을 사가는 남편이 음주 차량에 의해서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운전자가 소주 몇 병을 먹었다고 음주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서도 체열이나 음주 측정을 안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음주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김호중 씨가 여기를 무혐의 받더라도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팬들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공인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분명히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다고 했습니다.
매니저 교사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SD 카드를 없애는 겁니다. 그런데 SD 카드를 없애도 강남 같은 경우에는 CCTV가 SD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없앨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호텔에 갔을 적에 매니저를 시켜줘도 되는데 여기서 또 소속사에서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왜냐? 혹시라도 음주 부분이 나오면은 이거는 공황장애로 인해서 깜짝 놀라서 맥주 4캔을 먹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김호중 씨가 직접 맥주 4캔을 사는 영상을 일부러 남겼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또 오늘 아침 뉴스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뉴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검찰총장이 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엄정 대응해라. 그리고 혹시라도 음주 사고 후에 추가적으로 음주를 일부러 한 거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검찰총장 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엄정 대응 구속의 반영.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국 일선검찰청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와 같은 사법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를 둘러싼 조직적 사건 은폐 정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검찰청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 및 추가 음주, 바로 이 추가 음주가 나는 그전에는 술을 먹지 않았는데 공황장애 때문에 너무 겁이 나서 맥주 4캔을 샀다. 바로 매니저를 시켜도 될 일인데 불구하고요. 우리 김호중 씨가 직접 맥주 4캔을 사는 영상을 일부러 남겼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제가 친한 강력계 형사들한테 물어본 결과 이거는 아주 괘씸죄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 은닉으로 되기 때문에 작게 끝날 일을 소속사가 판을 키워도 너무 키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및 추가 음주 등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 총장이 엄정 대응 지시를 내렸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구속사유 판단에 사법방해 정황을 적극 반영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의 이번 지시는 최근 김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운전자 바꿔치기하고 인근 호텔에서 머무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중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3시간여 뒤 김 씨 매니저가 김 씨의 옷을 입은 채 경찰서에 찾아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되자 김호중 씨는 사고 발생 17시간 뒤인 10일 오후 4시 30분쯤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또 사고 이후 김 씨는 또 다른 매니저와 함께 경기도의 한 호텔로 향했고 인근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두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 씨는 술잔을 입에 댔을 뿐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해오다 결국 사고 열흘 만인 지난 19일 음주운전 사실 또한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대검은 이날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교통사고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법률상 용인되는 진술 거부를 넘어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진상 은폐를 위해 허위 진술을 교사하거나 종용하는 경우도 사법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법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구속 사유에 적극 반영하고 공판 단계에서 구형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사건이 마무리되고 나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검찰총장이 오늘 현장에서 바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번 사건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뒤늦은 음주 인정 사실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소속사와 SBS 미디어넷은 콘서트를 진행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 예상도 맞았습니다. 대신 SBS 미디어넷이 자기들은 자진해서 빠지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왜냐면은 공중파 방송 자회사가 이렇게 개입하면 나중에 문제 소지가 커집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SBS 미디어넷이 빠지고 그 이하 여러 팀들을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진행되리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전체 매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도 소속사가 전체 매진이 일어났다고 보도자료를 뿌렸는지 아니면은 기자들이 잘못된 오보를 했는지 이 내용을 뿌렸습니다.
이것도 문제 소지가 커지지만 이 내용 제가 잠시 후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단순한 음주 운전으로 끝날 사고를 소속사와 SBS 미디어넷 김호중 씨가 판을 키워도 너무 키운 것 같습니다. 팩트만 전해 드렸습니다.